내게 많이 의지를 한 건 사실이다라고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전문성이 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보니까 뭐 전화 통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차명폰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내 기억엔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근데 이 부분은 참 검찰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통화 횟수는 명백하게 자료가 있는 있죠. 건데 그래가지고 증거가 845번이라고 네. 센 건데 기억에 그렇게 자주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 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관련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네요. 검찰 조사 당시에요. 글쎄요, 이동환 의원님. 대통령이 내게 많이 의지를 한 건 사실이다라고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전문성이 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범으로 기소가 된 거니까. 이런 관계에 보면 이렇게 사이가 오래 지속되어 오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는요, 뭐 죄수의 딜레마란 표현도 있지만 공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서로 사소한 거에 있어서는 떠넘기기를 해야 되거나 또 이걸 이렇게 해서 해결을 이렇게 이 부분을 아예 내 거를 저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건데요. 이제 저는 보니까 뭐 전화 통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차명폰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내 기억엔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윤전추 씨나 뭐 이영선 씨가 그 차명폰을 갖고 있다가 바꿔주는 거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을 가능성은 밤이 아니면 좀 낮았을 수도 있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다 바꿔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전화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편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진행되면서는 더 많은 이런 사실들이 나올 겁니다. 진술이 달라지거나 예, 예. 증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뭐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 좋고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 서로 탄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걸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이제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은 커요. 재판을 하면. 근데 이 부분은 참 검찰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통화 횟수는 명백하게 자료가 있는 있죠. 건데 그래가지고 증거가 845번이라고 네. 센 건데 기억에 그렇게 자주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 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걸 진실로 믿어주면 그전에는 저보다 더 많이 통화했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하루 한 예. 10통 했는데 최근 들어 한 3통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편리할 대로 생각하고 편리할 대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주장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상황에도 저런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고요. 사실 검찰이 조사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들이대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안에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여주신 CG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의견을 듣고 의지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처음 저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의견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들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자주 들었냐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저거는 최순실의 증언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호성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예. 본인의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했냐고 이제 통화 기록을 냈더니 그렇게 많이 통화 안 했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지적한 대로 이거는 명확하게 자료가 있는 건데 이것도 부정해 버리
버리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근데 저걸 부정한다기보다는 저는요, 하루에 숨 몇 번이나 쉬세요? 셋이나요? 예. 물 몇 잔이나 마실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거의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전효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수행하고 있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불안해하면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예. 전화 한 통하고 와라 그러면 마음이 해결이 안정되게 됐다는 보였다라는 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의존관계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얘기고 예. 그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내가 800번 통화를 했어 막상 수치를 제공을 해도 이해가 스스로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심지어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이 두 사람이 녹음한 내용들을 녹취를 들려주니까 왜 정호성이 내 비서관인데 최순실과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냐. 예. 최순실이 정호성 보스냐는 얘기까지 또 반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황 파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이 저도 보면서 항상 의아하다기보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늘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최순실을 거쳐서 본인이 직접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림자처럼 남아있고 최순실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최순실과 얼마만큼이나 밀접하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순실과 함께 항상 같은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기억에 딱히 남지도 않았는데 막상 놓고 보면 800번이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같이 나오는데, 김병규 교수. 이 변호인단,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식사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변호인단 식사하는 데를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하네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애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최순실 씨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청사 주변의 식당 중에 분리된 공간에 찾아가고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두 이제 변호인단 간의 재판 전략을 바라보는 것도 다 다를 거고요. 저분들은 그나마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도 없어서 도시락을 시켜갖고 식사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사실 뭐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게 예. 얼마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수첩들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검찰이 발표한 걸 보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SK라는 그 그룹에 대한 지원 얘기가 적히면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와의 집중적인 통화가 예, 이루어지게 예, 되고 예.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데 통화 기록은 현지 조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증거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차명폰에 대한 통화 내역 기록은 있는 거지만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부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 전략, 변호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공범 관계인데 변호인단도 같이 이제 공범 관계지만 변호인단이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봐요. 회의도 하죠. 사실 공범이면 일정 부분 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예.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하면 그게 또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희도 다른 사건을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견이 일치되진 않아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호사들끼리도 이제 자기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해주다 보면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되기도 하고 뭐 예. 사이가 안 좋기도 해요. 공범 변호사들끼리. 그렇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지금 따로 밥을 먹는 거는 재판하는 날은 사실 이제 언론 그 매체에서 워낙 많이들 와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서까지 밥을 같이 먹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그렇겠죠. 하는 경우에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하루 종일 재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거면 자기 변호사들끼리 얘기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공범 변호사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그렇게, 그리고 밥 빨리 먹고 가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당사자하고도 또 얘기를 좀 해야죠. 오후 재판하기 전에. 근데 이제 다른 변호사들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필요하면 만날 텐데 뭐 그게 꼭 뭐 입을 맞추고 싶다고 입이 잘 맞춰지지도 않고요. 예. 또 하다 보면 또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출두했는데 양 변호사님 글쎄요.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있던 네. 사람인데 증언을 거부했다. 아예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예.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사장이었지만 승마협회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맡게 된 기계가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사실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최순실 씨가 보기에 제대로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뭐 화도 많이 냈었고, 예를 들어서 말 같은 경우도 왜 삼성 이름으로 샀느냐, 우리가 예. 언제 말 사달라고 했지 빌려달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니까 삼성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승마협회 협회장을 맡은 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관해서 이만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얘기 내지는 뭔가 결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몰라도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다 주도를 했었고 다 승마 협회장으로서 일을 맡았는데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입을 다무는 전략을 택한 거죠. 아,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인데 이렇게 입을 닫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죠. 다만 예. 법원에서 판사가 봤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예 말을 못하겠다고 하네? 예.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쪽이 더 맞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정을 줄 수 있는 건 있죠. 그리고 저분들이 검찰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검찰에서 조서가 있을 거예요. 예, 있겠죠. 네, 그 조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 조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아. 네, 조서 내용을 보고 변호인들이 아마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편리할 대로 생각하고 편리할 대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주장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상황에도 저런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고요. 사실 검찰이 조사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들이대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전문성이 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범으로 기소가 된 거니까. 이런 관계에 보면 이렇게 사이가 오래 지속되어 오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는요, 뭐 죄수의 딜레마란 표현도 있지만 공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서로 사소한 거에 있어서는 떠넘기기를 해야 되거나 또 이걸 이렇게 해서 해결을 이렇게 이 부분을 아예 내 거를 저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건데요. 이제 저는 보니까 내게 많이 의지를 한 건 사실이다라고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전문성이 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보니까 뭐 전화 통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차명폰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내 기억엔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근데 이 부분은 참 검찰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통화 횟수는 명백하게 자료가 있는 있죠. 건데 그래가지고 증거가 845번이라고 네. 센 건데 기억에 그렇게 자주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 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관련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네요. 검찰 조사 당시에요. 글쎄 이동현이 대통령이 내게 많이 의지를 한 건 사실이다라고. 많은 이런 사실들이 나올 겁니다. 진술이 달라지거나 예, 예. 증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뭐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 좋고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 이제 서로 탄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걸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이제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은 커요. 재판을 하면. 근데 이 부분은 참 검찰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통화 횟수는 명백하게 자료가 있는 있죠. 건데 그래가지고 증거가 845번이라고 네. 센 건데 기억에 그렇게 자주 통화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 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걸 진실로 믿어주면 그전에는 저보다 더 많이 통화했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하루 한 예. 10통 했는데 최근 들어 한 3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차명폰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내 기억엔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윤전추 씨나 뭐 이영선 씨가 그 차명폰을 갖고 있다가 바꿔주는 거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을 가능성은 밤이 아니면 좀 낮았을 수도 있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다 바꿔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전화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편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진행되면서는 더 많은